근접방어 무기체계 국내 개발 결정. 분담금 더 내라는 미,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 군 당국이 그동안 외국산으로 도입해왔던 근접방어 무기 체계를 국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무기 체계는 기관포와 레이더 등으로 구성돼 적이 대함 유도탄은 물론 고속단정 등 소형 함정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오후 제1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네덜란드의 20mm 팔랑스와 미국의 30mm 골키퍼 기관포 등 기존 해군 함정에 탑재된 근접방어 무기를 국내 개발로 생산하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3,500억 원이 투입된다. 군 당국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구경 30mm인 근접방어 무기체계 2가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구축함과 자기 호위함 배치 3 등에 탑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보다 규모가 작은 6,000톤급 함정으로 개발되는 KDDX는 탄도탄 탐지, 추적 및 대공전, 대함전, 대지점 등 이지스 구축함의 기본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함정이다. 자기 호위함 배치 3은 3,000톤급 함정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으로 5인치 함포, 함대함 유도탄,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이 장착된다. 이날 방추인은 또 항공기 항제밍 GPS 체계 사업 구매계획 수정안도 의결했다. 항공기 항제밍 GPS 체계 사업은 F-15K 등 항공기의 항제밍 안테나와 피하 식별 장비,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를 장착해 항제밍, 비화,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수정된 내용은 피하 식별 장비 모두 -5,000원에 따른 요구 성능을 현실화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협상 개시 조건을 변경하는 게 골자다. 2025년까지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계약은 변경된 협상 착수 조건에 따라 올해 3분기 중 체결될 예정이다. 분담금 더 내라는 미,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하는 수준의 증액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역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관계 정통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의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 능력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며 이번 연기는 신종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9월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위해 올해 마쳐야 할 2단계 평가의 마지노선이다. 9월 훈련을 마쳐야만 10월에 이를 평가한 뒤 10월 말에서 11월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서 승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마쳐야 이르면 2022년 전작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군이 시간을 끌어 2단계 평가를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이 2단계 훈련을 9월로 연계한 데 이어 이마저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 측이 관련 회의엔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중요 사항을 결정하려고 하면 매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답한다고 전했다. 일종의 태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또 지나치게 과도한 검증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소식통은 때로는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는 현재도 달성하지 못하는 능력을 한국군이 갖춰야 한다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번 연기된 9월 FOC 훈련이 그나마 계획대로 열리려면 다음 달 중순까진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확정돼야 한다. 유사시 미 본토에서 오는 미군 증원 전역의 핵심인 주방위군과 예비군을 FOC 훈련에 소집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이들에게 소집을 통보하고 항공편, 숙소, 특별수당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음 달 중순이 전작권 전환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드러나는 일종의 진실의 순간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다음 달 화상 회담을 연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과 전작권 전환을 놓고 두 장관이 일종의 담판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도 두 사안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하진 않겠지만 미국에게 한국이 서두르는 전작권 전환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유용한 카드라고 분석했다. 미 느퍼 부차관보 한국에만 방위비 인상 요구하는 것 아냐. 미 방위비 억지 2024년 13억 달러 올릴 테니 올해 미리 달라. 정부는 일단 9월 FOC 검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연합훈련을 여러 개로 나눠 실시할 것을 미군에 제안할 방침이다. 방어와 공격, 공중전과 해상전, 군수와 공병 등 병과별로 연합훈련을 따로 연 뒤 나중에 개별 훈련 결과를 종합하자는 것이다. 신종 감염을 우려하는 미군을 배려해 지휘소에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모아놓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훈련마저도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인 데다 부실한 연합훈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합참작전본부장을 지낸 김용현 예비역 육군 중장은 국방부의 방안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전체로 듣지 않고 현악부 따로, 관악부 따로 듣는 것과 같다며 졸속 평가로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모 비기기 끝판왕 중국. 중국의 성 두 곳이다. 한반도 사회와 가까운 보하이만에 인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철부터 테마파크 중국이 사들인 외국 항공모함 운명은 그런데 2012년 이후 다른 의미가 추가됐다.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의 이름이 그것이다. 중국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은 2012년 9월 실전 배치됐다. 7년 뒤인 지난해 12월 중국 독자 기술로 건조된 산둥함이 추격했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활동을 멈추자 랴오닝함을 동원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원산지는 예소련이다. 쿠준의 초부급 항공모함 발야그함이 원조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1998년 발야그함을 들여와 14년 연구 끝에 랴오닝함을 완성한다. 산둥함도 랴오닝함을 바탕으로 건조됐다. 육군보다 해군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중국이다. 해양 군사력에 꽂힌 항공모함을 단시일에 만들기 위해선 남의 완성품을 베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중국이 들여온 외국 항공모함은 발야그함만 있는 게 아니다. 이외에도 총 3척의 항공모함을 사들였다. 수입의 목적은 발야그함과 같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들 함대는 중국군의 실제 전력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 중국이 사들인 외국산 항공모함 4척의 운명을 살펴봤다. 중국이 가장 먼저 입수한 항공모함은 호주산이다. 84년 중국의 한 선박 해체 회사가 호주로부터 1만 7천 톤급 항공모함 멜버른함을 구입한다. 하지만 멜버른함은 당시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은 퇴역 항모였다. 영국 해군이 45년 건조한 경항모 마제스틱을 호주 해군이 1947년에 사들인 다음 기울어진 비행갑판을 붙여 항공모함으로 만든 것이 멜버른함이다. 55년부터 82년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다.
중국이 멜버른함을 살 당시 대회 목적은 고철 수집으로 내세웠다. 물론 이를 믿는 나라는 없었다. 멜버른함은 고철로 해체됐지만 시점은 구입한 지 10년이 지난 94년이었다. 이때까지 멜버른함은 광둥성 광저우 근처 해안에 정박해 있었다. 중국 해군 관계자들이 멜버른함을 드나들며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멜버른함은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기초가 된 함대다. 중국이 수입한 두 번째 항공모함이다. 이 배는 한국과도 관련이 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항공모함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는 95년 만재 배수량 4만 3천 톤급의 민스크와 노보르시스크를 한국 회사 영유통에 고철로 판매했다. 활동한 지 10일에서 15년밖에 안 된 비교적 젊은 이들 항공모함은 당시 각각 460만 달러, 430만 달러의 헐값에 팔렸다. 그러나 해체로 인해 발생할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환경단체와 입항예정지 주민들이 강하게 입항을 반대했다. 여기에 97년 외환위기까지 겹쳤다. 우여곡절 끝에 노보르시스크는 포스코에서 해체됐지만 민스크는 98년 6월 중국의 한 회사에 500만 달러에 팔렸다. 민스크는 2000년 9월 민스크 항공모함 월드라는 테마파크로 개조되어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2016년부터는 장쑤성 난퉁시로 옮겨져 운영 중이다. 키예프함. 지난 2000년 5월 민스크와 같은 급의 항공모함인 키예프가 중국 텐진에 있는 한 선박